안녕하세요. 람보의 투사수양, 가을볕에 땡감이 홍시가 되어가는 계절, 책 읽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부에 이어서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을 요약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업하는 사장, 기업가 및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을 위한 책이지만 사업이든 투자이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같으며 일반 투자자들도 사업하는 사장의 마음으로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사장학 개론 김승호 회장. 학교에서는 배운 후에 실행하지만 사회는 실행 후 배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배움을 얻는데 혹독한 가치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뒤늦게 공부하러 다니고 선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의 두 가지 조건은 첫째,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다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가두는 선생입니다. 가두는 선생의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없이 성공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선생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부끄러운 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무엇을 물어도 척척 대답을 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명의 선생만 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 못하는 사장과 일할 수는 있어도 마음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 하지도 않고 인간미도 없으면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즉, 고급 인재들은 모으려면 두 가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좋지 않는 사람은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좋은 직원은 첫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덧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직장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당신을 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보일 것입니다.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사건을 학대하고 해결을 자처하는 유형의 직원입니다. 회사 내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과장 학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최종 목적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동료,
심지어는 사장에게도 결국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승진과 대우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의 직원입니다. 회사 초기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조직 상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든 자신의 삶에서 회사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둡니다. 조직이 커갈수록 직원들을 자신이 일하는 방식대로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방향을 안 맞게 됩니다. 조직과 시스템으로 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 리더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정해진 업무 이상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3. 고객에 너무 친절한 직원입니다. 친절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며 정도가 넘어서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 아닙니다. 친절이 가해지면 다른 고객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 일이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곧바로 해고해야 할 사람입니다. 4. 사장을 대신하려는 직원입니다. 사장님, 이런 사소한 일을 사장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측근 참모 중에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장을 대여하는 척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회사 전체를 뭉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장학개론 김승호 회장. 사장의 평가와 하급 직원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 만약 누군가 아래 10가지 특징을 보이면 승진이나 역할 확대를 깊이 고민해야 하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고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 본인도 이런 특징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고 반성해야 합니다. 특징 1. 아래 직원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 직원을 부하로 생각하며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직원들의 실수나 허술함을 한탄 비난조로 사장에게 전달하는 일이 많고 칭찬할 때도 자신의 역할이 숨겨있는 칭찬입니다. 특징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일을 시켜놓고는 느리다거나 답답하는 이유로 자신이 바로 직접 해버리고 아래 직원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한탄합니다. 특징 3.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마치 자기가 사장인 듯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스스로 사장에게 제시하거나 아래 직원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특징 4. 상사에게는 예의가 바릅니다. 감사 인사나 선물도 잘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아래 직원들에게는 없습니다. 커피나 밥을 사는 경우도 없습니다. 특징 5. 사건이 생기면 부풀려 말하고 앞서서 해결합니다. 사장이 이때 방심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면 이런 사람을 회사의 대단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급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기대를 적고
이직하게 됩니다. 특징 6.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챙기는 직원이 생겨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특징 7. 자신이 당당히 해야 할 일을 직원이나 업체에 하청 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특징 8. 경비 사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출장 후 남는 돈을 절약해서 반납하기도 하지만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직성을 보일 만한 일에만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특징 9. 회사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일이 없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회사에 머물러 있거나 퇴근이 늦습니다. 특징 10. 당신을 좋아한다, 존경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해고를 해도 당신을 존경한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측근이 이런 10가지 특징 중 일부를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 후 보고를 받는 3대 규칙. 1. 결론부터 말하고 의견은 그 다음에 말하라. 심각한지 아닌지는 사장이 결정합니다. 미리 의견을 말하면 듣는 순간 자동으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형용사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게 하라. 3.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라. 최고 직원이란 업무가 끝난 후에 마무리 보고를 하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사장이 이런 행동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한다. 이런 사장들은 직원에게 창의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건들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직원들을 항상 가르친다. 한 번도 업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합니다. 넷째,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배제합니다. 목표는 내가 설정하고 내가 지시하며 직원들에게 목표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장의 것이라고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과 비용 증가입니다. 사장은 자신이 할 말을 조심하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변경이 생기면 책임지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 일에서 만족을 찾을 가능성은 적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받지 못할 때 언제든 나갈 기회가 생기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급여만 올리지 말고 가치와 필요와 인정도 올려주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장이 친구가 되는 것보다 상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 친절하면 권위가 이태로워질 수 있고 너무 사적인 것에 함께하고 회사 업무 외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직원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친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적당합니다. 공포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면 오히려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두려움과 공포도 줄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직의 머리가 공포에 놀라면 모든 조직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사장이라는 지책은 공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공포에는 이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사업가에게 성공의 제일 큰 조건은 매출 증가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자금관리 미숙입니다. 현금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현금이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손익계산을 쓰고 읽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회사는 매출에서 돈을 벌지만 큰 회사는 재무관리에서 돈을 번다는 소리를 합니다. 사장학 개론 김승호 회장. 왜 우리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가? 사장 자신이 나태해졌거나 관심이 멀어졌거나 자기 능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 생겨나는 생각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장의 그릇만큼만 성장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어도 힘을 억지로라도 욕망과 꿈을 더 키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당신이 그릇을 키우는 순간 모든 것은 사장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부자들도 약한 구석이 있는데 바로 금융과 부동산 관련 시장입니다. 부자들이 당하는 사기는 모두 이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자산을 지키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까지 부동산과 금융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괜한 자만심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모르는 것은 아는 척 하지 말고 매사 물어야 합니다. 모르는 문장,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묻고 확인하는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기는 과한 욕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존경받은 사람의 제안이라도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에게 순전히 기대는 의존적인 사람이거나 난 너밖에 없다라는 말로 감사하기는 해도 노력도 개선하지 않는 가족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며 당신의 책임감에 짐을 얻는 지배적인 사람이고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도와줘도 고마운 마음을 모르며 심지어는 욕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지배적인 가족은 인연을 끊겨도 헤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당신의 재산,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과 나의 가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가족 범위에서 내려놓고 물려야 합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대신하려는 의무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거로 돌아가도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을 뿐입니다. 불편함을 개선하는 모든 것이 사업입니다. 개선과 혁신,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책 읽는 상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책을 읽고 말이 많아지면 안 되며 묻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고 남이 자랑해 줄 때까지 참아야 돋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순간 그 지식의 가치는 전달되지 않으므로 사용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장학 개론 김승호 회장.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기꾼들은 통계로 사기를 칩니다. 즉, 통계는 거짓말을 진짜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은 통계 자체로 거짓말하는 경우와 통계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악용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통계와 그래프를 통한 거짓말은 속이기 쉬운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모든 통계나 그래프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를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교육을 하나의 진리로 고착시키지 말고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고 개선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3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입니다. 사장의 하루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하루도 매번 다른 하루이기에 매일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상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 개론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